우리는 어릴 때부터 더 나아져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조금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더 나은 자리와 더 많은 돈을 바라봅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얼마를 벌면 충분한지, 얼마나 인정받으면 만족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 성공하면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지, 우리는 더 많이 가지는 방법은 배우지만 충분하다고 느끼는 방법은 좀처럼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미 충분한 돈이 있어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어도 한 사람의 비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순간 말할 줄 압니다. 이 정도면 내게 충분하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때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만족은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오래 바라본 사람이 배우게 되는 하나의 판단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지도 볼 줄 아는 것. 남들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디까지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 그리고 더 갈 수 있어도 굳이 가지 않는 것.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행복을 더 많이 얻는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그 욕망에 얼마나 끌려다니며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은 포기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사람에게 생기는 지혜일까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편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소극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멈추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벌 수 있는데 왜 만족하는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거기에서 멈추는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대체로 멈추는 사람보다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목표가 큰 사람은 야심이 있다고 하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은 열정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현재에 만족한다고 하면 때때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만족하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앞서갈 것 같고,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만족과 포기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질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과 더 가질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멈추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멈췄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더 갈 수 있지만 그곳까지 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자신에게는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에게 멈춤은 한계였고 두 번째 사람에게 멈춤은 선택입니다.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보면 좋다고 느낄 수 있고, 돈이 많으면 편리하다는 것도 알고, 성공한 사람을 보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마다 나도 반드시 저것을 가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더 좋은 집이 있고, 더 좋은 자동차가 있고, 더 편안한 여행이 있고, 더 높은 지위가 있으며,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만족할 수 있는 순간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욕망을 바라보았던 시선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기 전에는 그것만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지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시선은 다시 다음 것으로 향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욕망 자체보다 다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 원하는가 보다 왜 우리는 충분한 순간에도 충분하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욕망이 있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의 끝을 정해놓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이루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자 기준이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고 예전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자신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생깁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것을 정말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가? 이것을 얻으면 내 삶이 실제로 좋아지는가?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 내가 내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면 욕망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지혜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조건과 욕구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에는 의외로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남들이 집을 넓히면 나도 넓혀야 할 것 같고 남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뒤처진 것 같으며 남들이 더 많은 돈을 벌면 내가 가진 돈은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도 그것이 반드시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무관심도 아니고 체념도 아닙니다. 자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진짜 만족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도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처음으로 더 많이 얻는 방법이 아니라 어디까지면 충분한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충분함의 기준을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해도, 돈을 벌어도, 원하던 것을 가져도, 목표는 계속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도착할 수 없는 곳을 향해 달리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충분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공조차 끝이 될 수 없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조금만 더 벌면 걱정이 줄어들 것 같고, 원하던 것을 가지면 더 이상 부럽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정말 그곳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토록 바라던 것이 생각보다 평범해집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기까지 가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에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하나를 이루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충족되면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충분함의 기준도 욕망을 따라 계속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안정적인 생활만 가능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이제는 더 좋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것까지 얻고 나면 어느 순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꿈꾸었던 삶에 이미 도착했는데도 자신이 성공했다는 느낌보다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함의 기준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정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그러다 여러 사람이 알아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좋아해주는 9사람보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쓰입니다. 성공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취만으로도 기뻤는데 성취가 반복되면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은 당연한 일이 되고 오늘의 성공은 내일 반드시 넘어야 하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성공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이전보다 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공조차 휴식이 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순간에도 다음 성공을 걱정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고, 불편한 것을 없애고, 부족한 것을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은 중요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고, 건강을 잃으면 일상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는 실제로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리고 더 어려운 질문도 필요합니다. 이미 충분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부족한 것을 찾는 데는 아주 익숙합니다. 없는 것은 금방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저절로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배워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 무엇은 더 필요하지만 무엇은 이미 충분한지 구분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더 멀리 간다고 해서 내 목적지까지 계속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성공할 줄 아는 사람과 성공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얻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압니다. 돈을 벌었으면 그 돈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시간을 얻었으면 그 시간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면 잠시 멈춰 그것을 누릴 줄 압니다. 그런데 계속 다음 목표만 바라보면 평생 준비만 하다가 삶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버느라 행복할 시간이 없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성공했는데 성공을 유지하느라 편안할 수 없다면 어느 순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서 만족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만족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얻고 있는 것과 잃고 있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대부분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얻는 대신 시간을 내놓을 수도 있고, 성공을 얻는 대신 평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지도 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은 얻는 것보다 먼저 그 대가를 바라보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로 그것을 얻으면 무엇이 좋아질지를 생각합니다. 돈을 더 벌면 생활이 여유로워질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인정받을 것 같으며,
더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택 앞에서 묻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 세상에는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한이 커지지만 책임도 함께 커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그들의 기대를 계속 의식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얻는 것은 크게 보고 그 대가는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은 보이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한 시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은 보이지만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견뎌야 하는 긴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결과는 보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은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얻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외부의 조건만큼이나 자기 자신에게 맞는 삶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경쟁 속에서 활력을 얻지만 누군가는 경쟁이 계속되면 마음이 지칩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삶을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충분해야 편안합니다. 누군가에게 높은 지위는 큰 만족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시간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차이를 잊고 자주 묻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좋은가? 이 질문을 할 줄 알게 되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연봉이 더 높은 직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조건만 보면 옮기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2배로 늘어나고 하루 종일 긴장해야 하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더 많은 돈을 얻는 대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일부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돈보다 시간이 언제나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돈을 더 버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까지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택은 남들이 정한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생기면 만족도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더 좋은 것이 보이면 무조건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합니다. 좋기는 한데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것을 얻으면 정말 내 삶이 좋아질까? 이것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더 소중하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때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좋지만 나는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자유롭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으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집에서 편안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활이 충분하다면 불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족은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하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며, 무엇만큼은 잃고 싶지 않은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수록 삶의 선택은 조금 단순해집니다. 모든 기회를 잡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경쟁에서 이기지 않아도 되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느 시점부터는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만으로 잘 살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얻었는가만큼 그것을 얻으면서 무엇을 지켰는가도 중요합니다. 돈을 벌면서 건강을 지켰는가? 성공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지켰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도 자기 삶의 기준을 지켰는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 동안 정작 살아가는 시간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삶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끝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지보다 무엇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더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더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얻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선택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할지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기 어려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좇으며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일까요? 처음에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괜찮았고, 지금 가진 물건도 충분했으며, 내 생활에도 별다른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봅니다. 그 순간 조금 전까지 괜찮았던 내 것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생활이 불편해진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는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느 정도 성공하면 더 성공한 사람이 보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높은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기준으로 삼으면 목적지는 계속 움직입니다. 어제는 충분했던 것이 오늘은 부족해지고 예전에는 꿈꾸던 삶이 어느 순간 평범한 삶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타인의 눈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삶의 기준을 자기 바깥에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나보다 못한 상황에 있으면 안심하고 나보다 잘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내 행복은 계속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게 됩니다. 누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어제까지 충분했던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갑자기 부족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기준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자기 삶을 평가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만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마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배우기도 합니다. 때로 비교는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내 삶의 기준을 결정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한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행복인 사람도 있고 새로운 일을 계속 시도해야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배우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갈 때 편안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많은 돈을 위해 시간을 더 쓰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다면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인가? 나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몇 사람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이런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답은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이 없으면 세상이 대신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더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나도 그것을 가져야 할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것을 얻은 뒤에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것을 원했던 걸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도 보고, 더 좋은 것도 알고, 자신에게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줄 압니다.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이 생기면 뜻밖에도 부러워해야 할 것이 줄어듭니다. 누군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내가 원하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누군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족을 가능하게 합니다. 충분함은 세상이 정해주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충분한 것이 나에게는 부족할 수 있고, 나에게 충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원하는가? 무엇만큼은 꼭 필요하고, 무엇부터는 없어도 괜찮은가? 그리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해 내가 이미 가진 소중한 것을 내놓지는 않을 것인가? 이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삶은 조금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지고, 모든 기회를 잡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어려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실제로 멈추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하는 법은 많이 배웠지만 멈추는 법은 거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능력, 멈출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는 법을 많이 배웁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법, 더 열심히 노력하는 법,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법을 배웁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두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계속하는 것은 잘하지만 멈추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시작하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멈출 때를 아는 것입니다. 더 할 수 있지만 그만하는 것. 더 가질 수 있지만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은 여기까지라고 결정하는 것. 겉으로 보면 모두 포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할 수 없어서 멈추는 것과 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슈오펜하우어의 삶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시간과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한쪽에 시간을 많이 쓰면 다른 쪽에 쓸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만큼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일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내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쉴 시간이 줄고,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이 줄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때는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얼마나 더 벌어야 할까?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끝이 없습니다. 더 벌 수 있다면 계속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나의 기준이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벌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것은 돈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돈보다 지금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미 끝난 관계를 너무 오래 붙잡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면 알아줄 것 같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애를 씁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노력한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더 노력하는 것보다 그만 노력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싸움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따져서 상대에게 사과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옳다는 것을 인정받는 대신 며칠 동안 마음이 괴롭다면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승리였을까요? 때로는 이길 수 있어도 싸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도 더 설명하지 않는 것이 낫고, 상대의 잘못을 알고 있어도 굳이 끝까지 따지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해야만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삶의 지혜와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힘과 조건을 알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며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싸움에 참여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으며, 모든 기회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었다면 이제는 몇 사람에게 진실한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미 가진 것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성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만족은 체념이 아니라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기회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달린다고 같이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날 때마다 지금 가진 것을 초라하게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멈추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계속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삶을 포기하는 태도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계속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인지, 남들이 가고 있으니 따라가는 것인지,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멈추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까봐 계속 달리는 것인지, 그 차이를 알게 되면 멈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은 가장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곳까지 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만족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따라갈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충분한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것. 더 가질 수 있어도 멈출 수 있고, 더 인정받을 수 있어도 그만할 수 있으며,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지금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언제 충분한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부족한 것을 찾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따라 왜 진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충분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면 되게 많은 것을 떠올립니다. 충분한 돈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삶.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돈이 부족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작은 문제도 큰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가지는 것이 의미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얼마를 가져야 비로소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함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면 잠시 만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삶은 계속 미래로 밀려납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이 일만 끝나면, 이것만 해결되면, 그때부터 편안하게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행복하게 살아야 할 시간까지 준비하는 데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이야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을 무언가를 계속 더하는 방식으로만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집도 있고, 더 많은 돈도 있으며, 더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평생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다른 방향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미 내게 충분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는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한때 간절히 바라던 것이 지금은 일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갖고 싶었던 것을 이미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해결되기만을 바라던 문제가 이미 지나갔으며, 예전에 내가 바라던 어느 지점에 지금의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익숙해진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없는 것은 크게 보이고, 이미 있는 것은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족에는 가끔 뒤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이미 자신의 삶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족한다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일 더 좋은 삶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오늘을 부족한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면서도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서도 현재의 삶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족과 성장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만족을 아는 사람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불안해서 달리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달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노력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삶 전체를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삶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는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삶이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매우 커집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을 때마다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생기면 자유로워지고, 성공하면 자유로워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반대의 일이 생깁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는 것이 두려워지고, 성공할수록 그 성공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며, 인정받을수록 계속 인정받아야 한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에는 무언가를 얻는 능력뿐 아니라 또 하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없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굳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맞지 않는 기회는 보내도 괜찮다는 것. 이런 마음이 생길수록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삶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함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며, 좋은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능력,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보는 능력,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 그리고 충분한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을 지나치지 않는 능력. 그것 역시 하나의 지혜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욕망을 냉정하게 바라본 이유도 어쩌면 우리를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욕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는 삶의 태도를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무언가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모두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따라가고, 때로는 보내주고, 때로는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가능성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이룰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질문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덜어내고 싶은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삶의 풍요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의 숫자와 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가지고도 늘 부족할 수 있고, 많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에게 얼마를 주었는가만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끔은 더 많은 것을 찾기 전에 지금의 삶을 한번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내게 이미 충분한 것은 무엇인지,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정해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보고, 얻어보고, 잃어보고, 때로는 지나쳐본 뒤에야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부터 삶은 더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필요해지는 방식으로 풍요로워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기 전에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내게 이미 충분한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바라보면 조금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가질 수 있어도 굳이 가지 않는 것. 더 올라갈 수 있어도 내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어쩌면 만족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사람의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족한 것보다 이미 내게 충분한 것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